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동일한 체험을 하고 함께 감동하고 울고 웃으며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이것이 너무나 인간적인 일이에요. 네. 그런데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인데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일. 함께 진짜 제대로 100% 웃고 살기가 쉽지가 않죠. 두 사람이 함께 동일한 체험을 하고 함께 감동하고 울고 웃으며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근데 이 일이 지금은 너무나 특별해졌죠.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가족끼리 특히나 요즘은 이 일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7, 80년대는 다 그냥 웃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우리 골목에 지나가면 다 하하하하 호호하고 저녁에 밥 먹는 숟가락 이게 달그락거리는 소리 다 들리고 식구들 웃음소리가 담 넘어 이렇게 들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은 그 이제 식당 같은 데 가서 가족끼리 와서 밥 먹는 거 보면 진짜 진 풍경이에요. 그죠? 4명이 앉아 있는데 각자 딴짓해. 함께 동행 안 해. 웃으면 같이 안 웃어. 웃을 일도 없고. 그죠? 근데 밥 먹으러 왔는데 전부 다 이게 시비가 걸려갖고 마치 표정이 조금만 뭐라고 해봐라 사올 기세야. 그죠? 그리고 각자 4명이 각자 다 다른 휴대폰 들고 있어. 그죠? 그것도 같은 방향 보고 아니 다른 방향을 보고 이러고 있어. 이쪽은 이러고 있고.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밥 먹으면 밥 나오면 내가 이렇게 머리 박고 그냥 먹기 바빠. 얼굴도 안 봐. 그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진짜 몇십 년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가정의 가족상이 너무나 그것도 획일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다양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가정일에 들어가 보면 되게 좀 다양했거든요. 살아가는 게. 근데 요즘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것도 마치 그 기계가 한 라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는 것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개성이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안에 속 내용은 개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옷은 잘 입고 개성 운운하고 따지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속 내용은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예.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멋진 사람을 요즘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뭐 커피집에 가도 그렇고 식당을 가도 그렇고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 봐도 화가 나 있어요, 다들. 그래서 옆에 지나가기가 좀 무서워요. 산책할 때 보면 진짜 화가 나 있어요, 다들. 이런 사소한 보편적인 일이 얼마나 지금 힘든 일이 되어버렸어요. 네네. 너무나 이제는 이런 것을 학습하고 애를 써야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살았던 일들이 지금 이걸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끌고 와서 그걸 내가 습관적으로 체험을 시켜서 삶으로 다시 나와야 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자, 여기 또 이게 있어요. 즐겁게 배워라. 예컨대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금의 말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외국어가 유창한 사람보다 외국어를 말할 기회를 더 즐긴다. 이건 정확해요. 외국어를 아는 사람은 외국어를 안 즐겨요. 그냥 할 뿐이에요. 근데 조금 하나씩 두 개씩 단어 알아가고 외국어 한 마디 두 마디 할 때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하면 더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더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 억양은 어떤 식으로 쓰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지? 이게 막 있거든요. 그래 하루 종일 어떤 데는 보면 외국어가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예. 이걸 또 외국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 안 받아가면서 자기가 즐기면서 하는데
보통 이거 배울 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억지로 외우죠. 단어를. 예, 억지로 외우고. 그냥 즐기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다 익숙해진 사람은 이게 즐기지 않아요. 그죠? 이제 자기께 온전히 돼버려서 아무데나 가도 외국어를 쓰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게 고정적으로, 고정관념처럼 그냥 돼버린 거예요. 예, 일상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즐길 때는 배울 때요. 뭔가를 배울 때. 그럼 지금 나는 뭔가를 안 배우고 있다? 그럼 즐겁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게, 이렇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즐겁다는 거, 배운다는 건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호기심이 나한테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이라는 뭐냐? 기본적으로 있는 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나이 드시면 안 배우죠. 그냥 있는 대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예. 그죠? 살기 싫고. 생각하는 거라고는 빨리 죽고 싶고. 그죠? 빨리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요, 나중에. 그 생각 안 해도 죽는데, 굳이 여러분들은 그 미래의 일을 끌고 와서 지금 생각하면서 늘 괴롭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배우면서 즐기면은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에요. 이걸 못 즐긴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좋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그죠? 요즘 집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이 없죠. 요즘 집집마다 TV 없는 집이 없죠. TV 있어도 이제 선택상으로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세계적으로 우리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 대국이 됐는데도 여러분들 인생은 늘 궁핍하고 가난해요. 예.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고로 배울 생각이 없고 호기심이 없다는 것은 나는 퇴보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친구나 누구를 만날 때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면 다 배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사용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생활하고 있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계속 새로운 눈으로 보셔야지 내가 그걸 보면서 배우게 되고 또 호기심이 생기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저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치부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늘 보던 그대로 보는 거니까 내가 호기심이 유발되지가 않아요. 어떤 걸 보더라도. 이거는 다각도로 볼 때, 한 사람을 두고 다각도로 볼 때 그 사람이 늘 신선하고 새로 본 사람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을 보는데 늘 똑같은 사람을 본다? 그럼 그 사람이 새로워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변하나 안 변하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각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내가 신선한 각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다른 거지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진짜 내 삶으로 그대로 갖고 오실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신선한 건 없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신선하게 보느냐, 내가 어떤 식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신선할 수도 있고 새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기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를 빗대어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해도 기뻐요. 예. 근데 내가 기분 나쁠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해도 짜증나. 그죠? 내가 짜증나는데 저 사람 왜 웃어? 이렇게 시비가 걸리고 밉죠. 시기 질투가 생기죠. 왜? 내 심정도 못 알아준다고 생각하고 내 그 괴로운 부분을 그 사람한테 전가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즐거워요. 그게 즐겁다라는 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유가. 예.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분은 같은 세상에 살아도 늘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늘 고통스럽게. 예. 이렇듯 즐거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설픈 지식을 가진 자의 손아귀에 있다. 그죠? 내가 아직 배워야 된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늘 배움을 즐길 수가 있어. 근데 난 다 배웠다. 난 완벽하다.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저 사람 내보다 덜 알아.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 삶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해요. 네.
여기서는 지금 바로 오늘 무시는 안 당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사람한테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옆에 와요. 예, 그게 아직 임계점에 다다르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무시를 안 당한지를 모르고 또 자기가 무시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본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살님들이 공부를 할 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보셔야 돼요. 네.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호기심 천국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지옥 천국으로 살았는가, 자기 돌아보셔야 돼요. 네. 외국어에 하나지 않더라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취미는 언제나 변함없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죠? 참을 수 없이 굉장한 이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취미생활 하나 가져보면 내가 너무 좋아해. 그 취미생활을. 그러면 그 하루 종일 그 생각만 있죠. 그죠? 내가 화투를 금방 배웠어. 그럼 화투, 이게 고도리가 왔다 갔다 해. 그죠? 누워있어도. 그죠? 내가 당구를 배웠어. 그럼 당구공이 지금 왔다 갔다 해. 내가 골프를 배웠어. 온천지 둥그런 것만 보면 전부 골프공으로 보여. 그죠? 막대기만 보면 휘두르고 싶어.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즐거운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여러분이 온통 그 즐거움 속에 있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내가 빠지고 없어요. 그 즐거움 자체로 있거든요. 네. 잘 봐요. 취미생활을 독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럼 그 책을 놓기가 싫어. 그냥 그 책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있거든요. 그 즐거움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어거지로 억지로 하는 사람 즐겁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배움을 즐기는 사람들은 독서할 때마다 재밌어요. 예. 어떤 걸 해도. 그럼 나는 하루 종일 뭘 할 때 제일 즐거운가 보셔요. 뭘 배울 때 제일 즐거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해도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하루 종일 즐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배울 수 있다. 그죠? 왜? 굉장히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공부를 해보면 다 그래요. 이게. 예. 똑같은 사람을 봐도 늘 호기심 천국이고, 똑같은 사람 봐도 늘 즐겁고, 똑같은 사람을 봐도 늘 기뻐요. 네. 그게 참 희한해요. 이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다 자란 어른일지라도 배움의 즐거움을 통하여 그 무언가의 달인이 될 수 있다. 그죠? 네. 이것을 완전히 내 습관화 시키고 오래도록 하면 그 즐거움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언어를 구사할까? 어떤 언어를 하면 모두가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런 언어를 계속 구사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항상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그 사람 인기가 많겠죠. 어디 가도 유머러스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예쁜 말, 즐거운 말 해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여름에 이렇게 더워도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좋지 차가운 사람은 안 좋아요. 예. 그죠? 차가운 사람은 다들 안 좋아해요. 예, 차가운 음식은 먹을지언정 사람이 차가운 것은 못 써요. 네, 쓸 수가 없어요. 그러기면 버리면 되는데 참 그게 참 신기하죠. 네, 이 더운데도 따뜻한 사람 옆에 있으면 따뜻해서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 더운데도 차갑고 냉정한 사람 옆에는 아무도 안 가요. 그 사람만 옆에 가면 서늘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네. 우리는 인생이란 학교는 불행이란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죠? 불행이라는 스승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고마운지도 모르고요. 네. 불행이라는 게 스승이 없으면 우리는 이 삶이 이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오는 고통이나 불행은 싫죠. 그걸 스승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 앞에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피하고 안 만날 생각하지 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한번 봐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물며 저희들이 이 공부를 해도 바른 말 해주는 거 싫어해요. 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불행을 즐기지 않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내한테 싫은 말, 고가운 말 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피하고 싶고 안 보고 싶으면 이 공부는 못해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 공부는 희한하게 이 나를 드러내는 공부인데 나를 드러내는 공부가 힘들다. 이 공부 중간에 포기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치부를 어떤 부분에서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한테 드러낸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불행한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삶을 살면서 불행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진짜 내가 불행이라는 스승을 수용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일도 수용하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스승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련되는 것이다. 그죠? 그 스승이 없으면 우리는 단련되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네.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프리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 빗대어가지고. 네. 그 불행이라는 그 스승이 우리를 단련시켜 줄 때, 우리가 한 가지의 불행을 넘고 한 가지의 고통을 넘었을 때 그 뒤에 오는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돌아서 내가 그 고통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죠. 그냥 지나고 나면 또 내가 또 잘나서 또 그 한 단계 넘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다음에 오는 그 고통도 또 힘들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거 지나고 보면 그 고통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었고 나를 단련시켰다면 그 다음에 고통도 기꺼이 받아들여갖고 나의 스승으로 만나갖고 나를 행복해 주는 소재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게 그 거친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그죠? 파도가 없이 잔잔한 바닷가에서만 선장 노릇을 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선장이 아니죠. 그죠? 거친 파도를 가르고 그걸 이겨내고 거기에서 전 대원들을 같이 함께 자기가 선장 노릇을 했다면 파도를 이겨내고 키를 돌리면서 그 파도를 맞아가면서 이겨냈다면 그죠? 훌륭한 선장이겠지만 그냥 잔잔한 파도에서 배를 젓는 사람은 훌륭한 선장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요럴 때는 그런데 삶으로 딱 돌아오면 거친 파도는 싫어요. 그죠? 잔잔한 파도가 좋아. 그죠? 나한테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세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실패한 삶의 아픔을 통해 성숙된 삶으로 거듭나야 돼. 그죠? 거친 파도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그냥 조그마한 파도는 그냥 어련히 그냥 그렇구나 지나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아픔을 통해서 그냥 살아갔을 뿐인데 내가 성숙된 인간이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성숙된 인간만 바라고 있죠. 그래 갖고는 성숙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고 거친 파도도 안 겪었는데 내가 어떻게 성숙이 되겠어요? 그죠? 숙성이 안 돼요. 우리가 그 엑기스를 담아봐도 여름 되면은 그 엑기스가 그죠? 삭는다고 부부부 거리죠.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지나서 1년이 지나서 그걸 봤을 때는 곰사가 가지고 완전히 진여겨져 가지고 진액이 돼 있죠. 예. 하물며 그 음식을 만드는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높낮이가 고저가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걸 안 겪고 내가 성숙된 인간이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천만의 말씀.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늘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성숙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 잘 이게 새겨 들어봐요. 서두르거나 조급하면 공부에 방해된다. 그죠? 이것은 공부만 방해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요.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이 서두르면 안 되죠. 조급하면 안 되죠. 네. 일찍 서둘러서 씨를 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해를 입어가지고 씨가 다 죽죠. 네. 그죠? 그리고 심어놨는데 빨리 안 나온다고 조급해서 계속 그 씨 심어놨는 걸 덜쳐요. 그러면 씨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똑같은 이치거든요. 이 이치가. 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서두르시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요. 조급하셔도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눈앞을 보면서. 눈앞을 보면서 성숙되도록 기다려야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액기스 담을 때 그냥 딱 봉해놓고 가만히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걔가 나중에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여기 눈앞에 있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검사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조급함 때문에 이 공부가 안 돼요. 금방 시작해놓고 한 달도 안 됐어. 스님 왜 나는 공부가 안 돼요? 예.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요?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막 될 것 같아. 그래 온 천지를 돌아다녀. 여기 돌아다녀, 저기 돌아다녀. 여기 가면 더 좋은 기술을 가르쳐 줄 것 같고, 여기 가면 더 좋은 명상을 가르쳐 줄,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줘서 온데 막 서둘러서 다녀요. 그런 사람 내가 공부 제대로 하는 건 못 봤어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깔고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가 공부시켜요. 엉덩이가. 네네. 진짜 엉덩이가 공부시켜요. 네. 그러니까 서두르거나 조급하면 우리가 일을 해도 그렇고 이 공부를 해도 그렇고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야 돼요. 예. 그냥 쉬면서 머리를 비워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비우시고 그냥 눈앞에서 나를 그냥 지켜봐요. 지켜보면 거기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거친 파도가 와요. 감정이. 그죠? 기복이 심한 불안이나 우울이나 기쁨이나 슬픔이 오잖아요. 그게 사실 거친 나한테 오는 거친 파도예요. 근데 내가 머리를 비우고 그냥 쉬어요. 그냥 그걸 바라봐요. 그냥 그걸 바라보면 그게 실큰 거친 파도를 치고 난 뒤에 지나가요.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데 나는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 지켜보고 있는 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게 그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내가 화나는 거, 슬픈 거, 기쁜 거, 우울한 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좀 기분이 안 좋아. 찝찝해. 그거 없어요.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지나가 버려요. 그건 뭐냐? 나는 그냥 비우고 지켜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눈앞에서. 내한테 집중하면 돼요. 내한테. 그러니까 이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 공부만큼.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진짜 이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 한여름에 어디 나갈 일도 없고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나한테 집중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즐거움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한테 집중할 때. 왜? 내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거든요. 내 안에 온 지구가 다 들어있거든요. 한 발 물러서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근원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죠? 한 발 물러서서 나에게 집중할 때
나의 근원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조급하거나 서두르면 계속 파도가 치기 때문에 물밑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잔잔할 때 내가 더 세밀하게 더 잘 보이지. 계속 여러분이 파도 치는 거에 휩쓸려가 있으면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앞에 여기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으로 오라고 집중하라. 이 순간에 오라는 얘기,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오라는 얘기나 눈앞에 집중하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자, 봐요. 내가 웃음을 선택할 때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죠? 이 말이나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웃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내가 우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러려면 우울이라는 감정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울의 주인이 될 거예요. 기쁨의 주인, 웃음의 주인이 될 거예요. 미소의 주인이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왼쪽에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어떤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느냐. 감정에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이거든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겨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이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아까 보살님이 그랬지요. 에어컨 없어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있으니까 그것도 맞득지가 않다는 거야. 안 즐겁다는 거야. 에어컨 있으니까 또 추운 거야. 에어컨이 없으니까 덥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웃을 일이 없잖아.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를 기쁘게 하거나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웃음을 선택할 때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 그죠? 낙담, 절망, 좌절, 공포는 내 웃음 앞에서 다 사라져버린다. 자, 이걸 그대로 눈앞으로 갖고 오세요. 그죠? 낙담, 절망, 좌절, 공포는 내 눈앞에서 다 사라져버린다. 그죠?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눈앞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을 한번 봐봐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낙담, 좌절, 공포가 있는지 없는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네. 웃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눈앞에만 있으면 웃음도 사라져요. 이 눈앞에 있으면 미소도 사라져요. 슬픔도 사라져요. 공포도 사라져요. 낙담도 사라져요. 모든 것이 그냥 내 눈앞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이런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거 안 쓰는 거야. 그 무기를 안 쓴다니까요. 맨날 낙담이라는 무기만 써요. 좌절이라는 무기만 써요. 우울이라는 무기만 쓴다니까요. 고통이라는 무기만 쓴다니까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원자폭탄 같은 어마어마한 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무기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너무나 하찮거든요. 내가 눈앞을 선택할 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된다. 그죠? 내가 내 눈앞을 선택할 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돈 아무리 도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고독, 고통, 고난은 내 눈앞에서 다 사라진다. 그죠? 내 눈앞을 선택할 때 고독, 고통, 고난, 슬픔은 다 사라진다. 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죠? 이 여름에 더울라 짜증 내려면 이런 말할 수 없이 짜증스러워요. 그죠? 온몸을 이거리고 다녀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 곡식 익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네, 신기하고 감사할 일이죠. 이 여름이 없으면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네, 벼가 통통하게 익어가는 거 여러분 보시죠.
네. 그 벼 안에 음양의 조화가 다 들었어요. 네. 그 살은 보면은 살 그 하나하나 나다들 보면은요. 중간이 둥글어서 동그랗죠. 이 양이는 모서리가 뾰족하잖아요. 그 동그란 부분은 양이에요. 이 뾰족한 부분은 음이에요. 그 여기에 천지가 다 들어있어요. 살 한 톨에. 예. 그 여기에 살 한 톨에 천지의 기운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 햇빛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냥 풀 같은 거기에서 어떻게 그 살이라는 그 곡식이 나오는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염으로 가지고. 못 보면 죽어요. 네네네. 이렇게 쨍쨍하더라도 여러분 한 2, 3일 정도 비 와봐요. 온 데가 축축하고 우중충하고 사람이 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해 있는 날이 많은데도 비 오는 날 며칠 있으면은 온통 우울하죠. 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보면 온 천지에 감사할 일이지 짜증날 일이 없어요. 네. 햇빛이 날 때는 더 많이 햇빛이 나줘야 돼요. 그죠? 추울 땐 더 많이 추워야 돼요. 더울 땐 더 많이 더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보면 봄, 가을은 빠르죠. 근데 여름, 겨울은 더운 것 같죠. 근데 3개월, 3개월 똑같아요. 12달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데도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더 커요. 그죠? 봄, 가을은 작고 기쁘고 즐거운 건 작고 고통은 더 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통계로 보면 똑같아요. 네. 뭔가는 짧아. 예, 짧아 보이죠. 전부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대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공부를 해보면 이제 전부 다 나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 좀 나에게 집중하라.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라. 예. 그러면 그것이 바깥의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 즐거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네. 자, 제가 얘기를 하나 할까요? 예. 자, 요거 하나 더 하고요. 비난하지 않고 해부를 할 때, 비난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해부할 때, 예, 자기를 이 공부가 자기를 낱낱이 해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얘기해요. 그 보는 것이 나를 낱낱이 해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해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예, 신체 해부하기 아니고 마음 해부하기예요. 이 공부는. 해부할 때 진실이 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기까지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 그죠? 진실이 드러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까지는 긴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이틀 보고 스님 뭘 보라고요?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여요? 왜 나는 공부가 안 돼요? 저 사람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내만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이게 봐요. 진실이 들리는 분위기가 조성되기까지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 이 긴 과정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 근데 그 전에 내가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예. 진짜 조금, 얼마 안 있어서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긴 과정이 나중에는 그 긴 과정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늘 행복으로 점철된다는 걸 아니까. 근데 나한테 내가 얼마나 내 해부학을 눈앞에서 진실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들리는 분위기가 더 빨리 와요. 예, 이거 지금 진실이 들리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눈앞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아시겠어요? 예, 눈앞을 보라는 거는 진실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네. 참, 이 말이 재밌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들이 이 공부에 이렇게 접목시키면 정말로 재밌어요. 네. 내가 생각에 따라. 네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식으로 나 진실을 대할 것이냐. 나에 대한 진실을 바라볼 것이냐. 예, 그거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고 단지 이해만 있다. 그죠?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짜증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우울하거나 근데 여러분 전부 다 책임 전가하고 싶죠.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싶잖아요. 그죠? 내 책임 안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눈앞을 보고 있으면 진실이 들리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냥 이해만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그렇지. 이게 이렇게 수긍이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냥 수긍이 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두 분이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근 10년을 가까이 장사를 했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들하고 어머니가. 네. 그랬는데 어머니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는 자기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어떻게 처절하게 내 아들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울기도 많이 울었대요. 같이 일하면서. 근데 요즘 그런 일 참 많이 봐요. 식당 같은 데 가면 너무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족들끼리 경영을 많이 하죠. 조그만한 이렇게 식당 같은 데는. 큰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가족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건비 때문에 이 사업해 나가기가 힘들어요. 거의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가족 단위로 지금 다 회사나 조그만한 구멍가게나 조그만한 소상공인들 사업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가족들이 해요. 근데 가보면 대충 보면 분위기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저 집은 가족이 한다? 아니면 알바가 한다? 알잖아요. 그럼 가족이 하는 집은 보면 다 입이 둥둥 불어터 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근데 어떤 데는 보면은 어느 식당 가보면은 그 화가 막 올라가 참지를 못해갖고 손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엄마가 아들 보고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 아들은 부끄럽고 이러니까 바깥에 얼굴을 못 내밀어. 안에서 그냥 있어. 주방 안에서. 근데 그럴 때는 우리는 들어보면 되게 짠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엄마도 그랬대요. 늘 내가 어떻게 엄마가 돼가지고 내 아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미워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나는 모성애에 뭔가 하나가 빠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 모성애 탓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월을 이제 10년을 보내고 과연 내 아들과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내 아들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 엄마가. 그래서 낙담 아닌 낙담을 하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편안해야 되니까 자기 행복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시작이 됐겠어요. 그죠? 이거는 사람이 정말로 제가 이래 보면 사람처럼 변하기 힘든 동물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참 어려워요. 예. 그래도 왜냐하면 그 엄마가 자기가 편해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죠? 그래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말로만 할 때는 전혀 안 바뀌더래요. 아들이 말로만 했을 때는. 그러니까 또 저 엄마는 나를 질타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래서 안 되겠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살님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웃고 다소 화가 나더라도 그땐 참고 돌려서 말하고 끝나고 난 뒤에 손님들 다 가고 난 뒤에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약간 그래도 인정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먼저 변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일단 편안한 거예요. 아들이 변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편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살 것 같은 거예요. 왜 이거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도 이제 아들은 엄마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인정 안 한 거라. 근데 이제 이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자기 친구나 또 엄마 친구나 또 다른 그 가게에 오는 다른 사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엄마가 그 얘기를 탁 받아갖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이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되게 공감이 되는 거야.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우리 엄마가 아닌데 우리 엄마가 말솜씨는 좋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듣고는 또 수긍을 하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이 아니고 다음에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친구가 와서 다음에 또 얘기해. 근데 자기 친구가 와서 나중에 자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엄마가 나가는 말을 들었을 때 뭔지 좀 다른 거야. 느낌이, 포스가. 그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엄마는 아니다는 생각하는 거야. 그 안에 약간 무시도 있었겠죠. 우리 엄마가 뭘 알아. 그죠? 우리 세대는 우리 엄마는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날이 거듭할수록 달라지고. 자기는 또 뒤에서 또 그걸 또 이거 쳐다봤겠죠. 그렇게 자기 엄마를 쳐다보는 게 자기를 쳐다보는 거거든. 그죠? 그게 본다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처음엔 자기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꼬나보고, 째려보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너무 잘 보이기 시작한 거라. 자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라. 그죠? 아, 나한테도 요런 게 있구나. 아, 나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 자기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제 일이에요. 자기가 너무너무 여름에 더운데 화가 많아요. 자기가 화가 많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연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덥다는 이유로 땀이 나고 막 화가 난대,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이 더운데 이 속에서도 열이 끓고 바깥에서 열이 끓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속에서 늘 열이 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까지 지금 더우니까 열이 끓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습하고 짜증나고 이런데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꿀꿀하대, 마음이, 기분이.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더래요. 아마 그게 아들 기분에서는 아마 36년 만에 처음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좋았던 것은. 네.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밤잠을 설쳤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막 황홀하고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가 안 나더래요.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 자기는 기계인데 화가 안 나더라는 거야. 이거 기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화가 나나 안 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어제 같이 얼마나 더워서 어제 대구 36도 막 거의 40도 가까이 체감 온도는 40도 넘었어요. 제가 머리가 벗겨질라 하더라고. 잠깐 이렇게 나갔는데. 근데 자기 바깥에 나갔대요. 네가 이래도 화가 안 나나 하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거리를 걸었대요. 근데 화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화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뭐지? 이러면서 한 바퀴를 돌고 희한하더라는 거야. 왜 당연히 화가 나야 되고 이렇게 땀을 흐르고 막 이러면 찐득찐득하고 이래서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했대요. 그래, 여름이니까 당연히 덥고 땀은 나는 건 당연한 거지, 찝찝한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싹 씻고 에어컨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런 천국이 없더라는 거야. 네네네. 와,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그러면서도 자기를 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그죠? 화가 안 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게 그 공부하는 그런 그가 이렇게 묻더래요. 자기도 황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뭔지 모르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겠죠. 그죠? 엄마, 이 눈앞에 보는 이 공부가, 깨달음이라는 공부가 이래서 하는 거라, 이게 깨달음이야, 이렇게 묻더래요. 그게 그 엄마가 또 말을 너무 잘했죠.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깨달음은 마치 저 위에 저 부처님이나 깨닫고, 우리 중생들은 깨달음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람이 매일매일 화가 났던 것이 오늘 화가 안 난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죠? 이게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발 없이 막 걷고, 그죠? 막 수천리길에서 들리는 거, 이런 신통을 바라지, 지금 내 안에서 화가 났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지금 이 땀나는 이 여름에 자기가 화났던 것이 사라지고 천국이라는 걸 아는 것을 우리는 신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것이 신통이거든요. 이것이 나의 변하고 변혁이거든요. 이것이 온 우주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 사람의 우주는 늘 화로 있었잖아요. 우주는. 그 사람이 지구는 늘 화로 있었잖아요. 근데 딱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화가 다 사라지고 천국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아니잖아요. 이 엉덩이 이 깔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냥 천국을 맛봤잖아요. 그죠? 이 깔고 있는 이 자리에서 또 화를 맛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의식의 변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공부했을 때의 우리가 의식의 변혁은 그걸 보고 의식의 변혁이라고 하지, 여러분 뭘 의식이 이걸 갈아 끼워 갖고 다른 뇌가 들어와서 의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변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깨달음의 공부를 하면 깨달음에 대한 착각을 하는데, 그런 착각을 빨리 벗어나는 게 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깨달음은 없어요. 그 애가 36살 36년 만에 화가 없는 그날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온 천지가 깨달음이고 극락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은 마치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 엄청나게 숭고한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질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이라 생각 안 해요. 어제 같이 화났는데 오늘 같이 내가 천국인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대단한 일이라 생각 안 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오늘도 또 화가 안 나고 내일도 또 화가 안 나고 모레도 화가 안 나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천국인 거예요. 예. 네. 그럼 이 사람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예. 네. 그럼 뭐 죽어서 가야 돼요? 살아서 가야 돼? 그치? 살아서 갔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극락이에요. 네. 여러분 자꾸 죽어서 극락 가고 죽어서 천국 갈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36살 먹은 그 청년이 13년 했어요. 13년. 엄마는 20년 했어요. 누가 더 빨라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보살님 보고 절대로 아들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보살님보다는 하다못해 하루라도 빠를 거니까 내가 무시하지 말라 했거든. 그때 3년 전에는 택도 없었어요. 아유, 스님 그럴 일이 만 개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엄마도 자기 잘난 맛에 산 거라 아들 개무시하고. 그죠? 근데 진짜 젊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더 빨라요. 진짜 빨라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제한테 그런 데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3개월 만에 이걸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 그 청년은 3년 걸렸죠. 그러니까 그래도 또 그게 또 다행인 거는 엄마랑 같이 있었어. 왜? 금방금방 의심이 나는 걸 엄마한테 물을 수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늘 스승이라면 스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자기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자기 막연하게 자기 마음에.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가까운 스승이 그죠? 예, 내가 스승이면서 내 옆에 있는 엄마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 멀리 가서 스승을 찾겠어요? 내 옆에 있는 엄마가 자기한테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존경할 만한 스승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그 10년 세월을 지옥이었던 게 그죠?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거야. 그죠? 엄마가 위대한 스승이 돼버렸고 영적인 스승이 돼버린 거야. 그죠? 그리고
아들이 부모를 존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그죠? 다 잘나가지고. 근데 부모를 존경할 만하게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스승을 다 자기가 존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70억 인구를 다 존경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거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획기적인 대내 혁명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거야말로 진짜 깨달음이라면 제대로 깨달은 거죠. 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차한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저 스님 오늘 똑같은 얘기 한다. 눈앞을 보라는 얘기는 첫날 만날 하더라. 이 얘기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진실을 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눈앞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대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걔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부정감이 심했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다 그렇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가장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정감이 정말로 심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진짜 될까? 저 부정감이 언제 다 빠져나올 수 있을까 했거든요. 근데 봐요. 이 눈앞을 이거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눈앞을 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걔는 그래도 좀 착했겠지. 아니요. 진짜 걔도 지독한 부정감이었어. 지독한 에고였고요. 네. 근데 됐어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 난 그래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돼요. 눈앞을 오늘도 열심히 보시고 진실을 조성하시고 자기를 대면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